자, 매개 변수에 대해서 실습을 해볼게요. 매개 변수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미드저니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가장 자주 쓰고 중요한 매개 변수에 대해서 실습을 해볼게요. 각 매개 변수는 꼭 이 텍스트 프롬프트 뒤에 붙여서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먼저 로어라는 값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로어 값은 스타일 로어를 뜻해요. 대시 로어, 대시 로어 또는 대시 스타일 로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이 로어 값은, 이 로어 모드는 미드저니의 예술적인 자동 스타일링을 최소화해주는 역할을 해요. 실사 프롬프트에 좀 더 충실한 이미지가 되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신에 프롬프트가 구체적이지 않으면서 이 로어 값을 쓰면은 이미지의 완성도가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햄스터 피크닉. 그랬더니 여기 크리에이트에 1번이라고 나왔습니다. 하나의 이미지를 생성하고 있다. 한 번에는 4개의 이미지를 만들어주죠. 이렇게 소품간 햄스터의 이미지를 생성을 해보았는데 이미진 바에 아무것도 써있지 않아요. 그런데 피크닉을 즐기는 햄스터 옆에 커서를 올리면 사용이 유즈가 뜹니다. 이걸 눌러주면 이미진 바에 내가 사용한 프롬프트가 올라가죠. 여기에서 대시 로어 라고 입력을 해주고 제출을 누르면 아래 이미지는 좀 일러스트적인 요소가 가미된 이미지였다면은 위에는 보다 더 실사에 가깝게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100%는 아니죠. 실사 이미지가 2개가 나타납니다. 보통 햄스터가 소풍을 간다는 거 설정 자체가 좀 동화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미지 2개는 일러스트적으로 나타난 것 같아요. 전에 우리가 여기에서 스타일화 그리고 화면 비율 이런 것들을 조절해서 사용한 적이 있었죠. 미드저니를 많이 사용하는 분들, 능숙하게 사용하는 분들은 이 옵션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셋을 모두 해주시고요. 뭔가 우리가 선택을 했다. 그러면 리셋 버튼이 생겨요. 그리고 스타일레이션 값은 기본 100, 위어드나 베리에이션 값은 다 0입니다. 이렇게 초기화된 상태에서 옵션을 끈 다음에 이 옵션 대신에 매개 변수를 사용할 거예요. 지금 이 자동 세팅 값을 통해서 이미지를 조정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꼬이는 지점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매개 변수를 사용할 것이고 어떤 매개 변수가 있는지를 살펴볼 거예요. 프롬프트를 작성을 해볼게요. 빗속의 소녀들이 나타났죠. 빗속의 소녀라고 했더니 다양한 이미지가 나타났어요. 실사도 있고 약간 만화 같은 그림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을 다시 누르셔서 대시 로어를 눌러주면 이미지의 스타일이 만화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어왔다고 한다면은 로어 값을 넣어 보니까 대부분의 이미지가 실사 이미지로 잘 적용된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다음은 비율을 조절할 수 있는 AR 값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미드저니에서 비율을 조정할 때는 AR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이 매개 변수는 이미지의 비율을 설정을 해요. 제가 권장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요소를 만들 때 항상 AR 값을 함께 넣어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예를 들면은 높은 빌딩 같이 세로가 긴 이미지를 만들 거라고 하시면 톨 빌딩 이라고 한다면은 AR 가로가 먼저 나오죠. 가로 세로니까 가로가 3 대 높이가 10 이렇게 되면은 높은 이미지가 만들어지겠죠. 혹은 기차의 측면의 모습이 필요하다. 달리는 기차의 측면의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처음부터 16대 9 이렇게 비율을 넣어줄 수 있죠. 트림
한 다음에 대시 AR 띄고 여기서 띄워주셔야 돼요. AR 띄고 19대 5 이렇게 해주시면 19대 5라고 지금 매개 변수가 밑에 나타난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는 대시 AR을 쓴 다음에 반드시 띄어쓰기를 한번 해주시고 뒤에다가 16대 9라던가 이런 비율 내가 선택한 옵션을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했을 때 유즈를 눌렀을 때 이 위에가 텍스트 프롬프트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앞에가 A Train on the Mountain이 텍스트 프롬프트, 이 뒤에가 매개 변수가 되는 것입니다. 비율은 내가 원하는 비율을 모든 비율을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특이한 비율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웹 배너라던가 이런 이미지는 구하기가 쉽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긴 이미지가 필요할 때는 미드저니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실 수 있어요. 이 면에서 사용 버튼, 유즈 버튼을 누르면 다음으로 여기에다가 스타일라이즈라는 매개 변수도 한번 해볼게요. 미드저니의 이미지 예술성을 조절할 수 있는 매개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타일라이즈의 매개 변수는 대시 S라고 하시면 돼요. 대시 스타일라이즈라고 쓰셔도 됩니다. 축약해서 대시 S만 쓰셔도 가능해요. 이 값이 낮을수록 내가 명령한 프롬프트에 좀 더 충실한 이미지가 생성이 될 수 있고, 이 값이 높을수록 내 프롬프트에서 벗어난 자유도가 높아서 창의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이미지가 생성될 확률이 보다 더 높습니다. 기본값은 100에서 1000까지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값을 대시 S 띄고 100을 넣어주시면 매개 변수 값은 뜨지 않지만 적용이 된 것을 알 수는 있어요. 조금 조정을 해볼게요. 빗속에 있는 소녀를 한번 그려보고 4대 5 비율에 S 200 스타일라이즈 200을 적용을 했습니다. 이랬을 때 앞의 이미지보다 약간 다양하게 나오면서 자유도가 높아졌죠. 다시 한번 스타일라이즈 200에서 500을 한번 해보죠. 조금 더 다채로워 보이죠? 여기서 스타일라이즈 1000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했을 때는 조금씩은 다양해지는 것 같지만, 처음에 이미지보다는 조금씩 다양해지는 것 같지만은 확연하게 보이진 않죠.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기에 좋은 예로 종이접기 예시를 통해서 조금 더 극적인 비교를 해볼게요. 종이접기는 오리가미, 폭스 오리가미, 대시 AR 띄고 반드시 한번 띄셔야 돼요. 3대 4 그리고 대시 한번 띄고 대시 스타일라이즈 띄고 0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진 옆에 공간에 커서를 올린 다음에 유즈가 나타나면 이 이미진 바에다 올려주고 스타일라이즈를 200을 해볼게요. 여기 200을 스타일화 하세요 라고 나옵니다. 생성되는 동안에 또 200에서 500을 해볼게요. 또 생성되는 동안에 사용을 눌러서 500에서 1000을 해볼게요. 첫 번째 스타일라이즈에서 0이었을 때는 우리가 현실에서 볼 수 있는 내가 접은 듯한 조금 엉성하고 그런 여우 종이접기 작품이 나왔어요. 그런데 스타일화를 200을 넣었을 때는 좀 더 아티스틱한 분위기가 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500을 넣었을 때 좀 더 전문적인 예술가가 만든 여우의 종이접기 작품이 나타나고, 그리고 1000을 스타일화 했을 때 굉장히 아주 정교한 예술 작품이 되어버렸죠.
이렇게 스타일라이즈 값이 0일 때는 일반적이고 현실적인 이미지 느낌이 좀 강하게 드러나고요. 300, 400, 500 이렇게 점점 올릴수록 뭔가 재질이 추가되거나 이런 어떤 패턴도 좀 드러나는 것 같고, 그래서 훨씬 더 자유도가 높으면서도 창의적인 그런 요소들이 약간씩 학습이 되어서 추가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종이접기 아트가 생성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여우주를 비교했을 때 내 의도가 어떤 것인지, 내 의도에 알맞은 값을 어떻게 넣어야 되는가, 이것들을 고민하면서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최대값 1000까지는 잘 안 쓰고요. 많이 올리면 한 4, 500 정도, 400, 300, 400 정도를 쓰고 있어요. 100에서 3, 400 정도의 사이를 활용하시는 게 더 안전합니다. 그리고 또 다음으로는 미드저니에서 특정한 요소를 생성하지 않게 하는 매개 변수가 있어요. 바로 노라고 하는 매개 변수입니다. 이미지에서 지금 생성되어 있는 이미지에서 무엇을 제외할 것인가, 제외할 요소를 지정할 수 있는 매개 변수예요. 그래서 원하지 않는 대상을 입력을 하면 해당하는 요소가 나타나지 않도록 이미지를 생성해 줍니다. 물론 확률이 높다는 거지 100% 나타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단순하게 나이트 스카이라고 해볼까요? 밤하늘을 입력을 했을 때, 밤하늘을 만들었을 때 보통은 별이 많이 나오죠. 다 지금 3개의 이미지에서 별이 나왔는데 여기에 no 한 칸 띄고 별을 해볼게요. 밤하늘에 별이 없는 이미지가 쉽지는 않겠지만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랬더니 구름과 어떤 오로라 같은 그런 느낌으로 바뀌었네요. 여기에서 나무가 많이 나와서 no star 쉼표를 누르세요. no star, no cloud, no tree 이렇게 no가 여러 번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배기 변수 no를 여러 번 적어주지 않고 단 한 번만 적어주면 돼요. no star 그리고 쉼표 cloud, 쉼표 tree, 쉼표 moon 이렇게 쉼표로서 구분을 해주면서 요소를 하나씩 추가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no star, no tree를 해볼게요. no star, 쉼표 띄고 tree. 그러면은 별도 없고 나무도 없다라는 어떤 이 매개 변수가 적용되었다는 것이 뜨죠. 그리고 이렇게 별도 없고 나무가 없는 밤하늘이 나타났습니다. 별이 좀 많이 나왔네요. 바닷속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닷속 이미지에서 사람이 나타났어요. 배가 뱃속에 나타났고요. 그리고 물고기가 나타났고 젤리피쉬가 있어요. 펄슨이라고 해볼게요. 바닷속 아무도 없다. 그랬더니 물고기와 젤리피쉬가 나오고 사람은 없는 이미지가 나타났어요. 여기에서 사용 젤리피쉬만 없애줄까요? no person 젤리피쉬만 없애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젤리피쉬는 확실히 줄어들면서 없어지면서 다른 요소들이 보다 더 부각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no라는 매개 변수 뒤에는 생성하지 않으려는 요소를 추가하는 건데 요소가 여러 개일 때 그럴 때는 no 뒤에 no를 계속 반복하지 않고 쉼표를 통해서 붙여나가면서 써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봄이라고 했을 때
사용을 해서 꽃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No flower. 꽃이 많이 나왔어요. No flower. 봄은 봄인데 꽃의 이미지를 많이 넣지 말아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달라졌느냐. 꽃 한 송이 한 송이가 크게 보이진 않죠. 배경 속에 묻힙니다. 꽃이 좀 더 뒤로 물러났다라는 정도로 차이점을 느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만족스러우냐 만족스럽지 않느냐라는 것은 사용자의 관점에 달려 있는 거겠죠. 봄날의 이미지를 만들었을 때 꽃이 어딘가에 나오기 마련인데 꽃의 표현이 보다 더 절제된 이미지가 나올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미국의 한 시골 소녀를 그리고 클로즈업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추가할게요. 얼굴만 클로즈업 하겠다는 거죠. 소녀를 클로즈업 할 때는 보통 얼굴이 클로즈업이 되겠죠. 여기 보시면 공통적으로 얼굴에 죽은 깨가 나타난 걸 볼 수가 있어요. 시골에서 햇빛을 많이 봐서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해준 거죠. 비교를 위해서 변수를 추가해 볼게요. 여기에서 use 버튼을 눌러서 Imagine by에다가 이전에 내가 사용했던 프롬프트를 올려준 다음에 대시 no라고 해서 죽은 깨 같은 요소들, 잡티를 지워 볼게요. 그랬더니 지금 다들 이미지에 잡티는 완전히 없어진 걸로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캔버스 위에 유화로 그림을 그린 이미지가 나타났는데 여기에서 아까 실습했던 로어 키워드를 넣어보겠습니다. 앞에서는 유화, 그림 느낌으로 이미지가 생성이 되었다면 여기에서는 실사로 이미지가 생성이 되었죠. 죽은 깨가 없게 해달라고 했음에도 여기 하나는 죽은 깨가 나타나고 있어요. 대시 노 변수는 비교적 없애주는 것이 100% 없애주는 건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노라고 하는 매개 변수에는 특정 요소를 생성하지 않게 할 수도 있지만은 그 매개 변수를 추가했다고 해서 100% 사라진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노 값을 쓰실 때는 100%라기보다는 이 확률을 낮추거나 높여준다 이런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특정 요소가 내가 원하는 이미지에 계속해서 방해되도록 반복해서 생성이 된다고 한다면 노를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뭐 포토샵에서 2차 재가공을 하거나 혹은 다른 AI 툴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